요즘에 현금 보유를 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데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지만 정확도와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제 단순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증시가 바닥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제는 이 상승을 유지해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국제유가가 단 이틀 만에 40%의 초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60달러였던 유가가 순식간에 20달러까지 3분의 1 토막이 났으며 최근에도 20달러를 깨려는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국제유가가 20달러에서 29달러까지 저점 대비 40%나 급반등했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목요일 시장에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지만 금요일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과 상관없이 현재 악재의 실업 대란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좋은 부분도 분명히 눈에 띄게 보이지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최근에 주말 동안 일본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서 긴급사태에 임박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시장이었으면은 지금은 좀 유지를 해줄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루의 변동성도 그렇고 이해할 수 없는 처음 겪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악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며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는 호재가 있긴 하지만 이 악재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대응을 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현재 증시 상태, 많은 분들이 주가가 떨어지기 전부터 그리고 하락하는 과정 그리고 반등하는 초기까지 지금까지 끝까지 매수를 이어가고 있으며 저 역시 제대로 된 스윙 투자를 위해서 매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급하게 올랐으며 급하게 오른 뒤에도 하루 만에 4% 그리고 하루 만에 위아래로 합쳐서 4%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4월 3일 금요일 시장에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스피가 약 1% 정도 최근에 한 3, 4% 우습게 움직이다가 1%가 움직였으며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루 변동성이 약 5% 정도에서 현재 한 2%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타 매매는 하락할 때도 쉬지 않고선 매매를 하고 있지만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과 타이밍을 노리고 있으며 최근에 제가 원하는 변동성이 줄어든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황금선을 회복해 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으며 여기서 증시가 더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이 어려운 상태이고 일본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악재에 대한 변수가 있겠지만 안정을 유지해 줄 경우에 충분히 매수 타이밍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은 오직 추세와 수급으로만 대응을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여기서 한 3%에서 5% 그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올지 아니면은 더 이상 하락이 나오지 않고 안정을 취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큰 음봉이 나오면서 지난 수요일과 목요일 저점을 깨버린다면 그때는 또 손절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만기일이나 아니면 선거 이후 그때부터 매수를 준비해 볼 예정이며 대응 방법은 매수 이후에 존버가 아니고 추세와 수급으로 대응하려 합니다. 무조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한 방에 추세를 깨버린다면 곧바로 초기에 손절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미국 증시 폭락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개파락 정도는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을 하지 않더라도 미국 증시나 일본 증시, 다른 해외 증시가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개파락에 대한 손실 정도는 내줘야 됩니다. 미국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면 이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온다면은 이 커다란 음봉의 의미는 전 저점을 깨버릴 수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처음 안 좋은 봉에서
바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미리 눈치를 채는 방법은 우리나라 시장이 열릴 때 미국 선물 지수가 한 3% 이상 크게 빠진다면 미리 눈치를 채고선 어쩔 수 없이 일단 한 발 물러선 다음에 그게 빠지지 않고선 계속 안정적인 자리를 유지해 줄 때가 적극적인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들어간다 하더라도 손실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한번 크게 음봉이 나온다면 그 음봉을 보고선 바로 대응을 해주면 됩니다. 그 음봉이 뜨고 나서 무조건 버티는 게 아니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가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금요일 시장에서 1.5%가 무너지긴 했지만 주말 동안은 그렇게 큰 걱정은 없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가 0.7% 정도 떨어져서 마감했는데 어차피 이 야간 선물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지수가 한 1.2% 정도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게 선반영이 되어서 시작하였기 때문에 0.7% 정도면 그렇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월요일 시장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1% 이상 떨어지는지 그것만 체크를 해준 다음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공략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며 매수 이후에 떨어지지 않고선 계속 탄력을 받는다면 스윙 투자 또는 오버나잇 정도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미국 증시가 또 3% 정도 그 이상 빠지면서 이 저점을 완전히 깨버리고 아래 꼬리도 달리지 않고 좀 위협적인 음봉이 또 뜬다면, 그런 음봉이 뜬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시초가 정도의 개파락이 나올 텐데 그 개파락에 대한 손실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 내가 들어갔을 때 손실을 얼마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수익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내가 여기서 떨어져 봤자 바로 5% 이내에서 끊어버리고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 지수가 오를 경우에는 황금선 위의 상승장을 초기에 잡아서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제 투자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주식을 매수할 때는 수익보다 손실을 먼저 생각합니다. 수틀릴 경우에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매수해서 존버할 생각보다 손실부터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며 추세에 민감하게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당장 월요일부터 매수를 노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선물 지수를 체크하면서 크게 하락한다 싶으면 만기일 이후 그리고 선거 이후까지는 여유롭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단타는 시장이 어떻든 간에 그냥 그날 강하고 상승하는 거를 잡아서 먹을 자리만 찾아서 빼먹고 나오면 그만이지만 스윙 투자는 테마주 같은 게 아니고 일반 종목을 매수했을 때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필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세가 무너지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세가 지금 미국 지수가 이 저점을 깰 때, 이 저점을 깨기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미국 선물 지수가 또 마이너스 한 2% 이상 빠진다 싶으면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면 그때는 매수를 기다리거나 이미 매수를 했다면 최대한 본전 근처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됩니다. 지금 악재가 도저히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를 만큼 미국에서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변수를 생각한다면 투자를 안 하거나 단타를 치는 게 답이겠지만 저는 추세 매매, 그냥 보이는 그대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추세가 좋을 때 들어갔다가 추세를 깨버린다면 그대로 빠르게 나와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급 면에서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기관과 외국인도 상승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레버리지랑 인버스랑 그리고 선물 수급 이것만 비교를 해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코스피에서 매도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나 삼성전자에서 매도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전만큼 크게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47조 원.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며 저것을 감안했을 때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에서도 이게 매수가 끝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만기일까지 해먹고 튀려는 건지는 그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기일 이후나 선거 이후까지 시장 분위기를 확실하게 본 다음에 들어갈 생각 중이기도 하지만 빠르면 만기일 이전에도 들어가서 탄력을 붙는 것을 보고선 추세에 따라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로 들어갔을 때 추세가 깨지면서 아니다 싶을 때 빠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잘못 밀려버린다면 이 저점을 우리나라도 깨버린다면 여기서 다시 저점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할 자리는 아니라서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단계이며 추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악재, 이게 가장 문제이며 환율의 상승, 환율이 꺾이지 않고선 최근 들어서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1213원까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최근에 36원, 그리고 27원까지 빠졌다가 또 금요일 시장에서 3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틀 전 고점까지 다시 올라온 상태인데 이 환율도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코스닥은 너무 급하게 올라서 의미를 찾기가 힘들지만 코스피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반등을 해주었던 저점, 이 구간을 깨는 좀 커다란 음봉이 나온다면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는지 추세를 무조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지수도 체크를 해주시고 이 추세가 유지된다 싶으면 마음에 드는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종목을 진짜 고르기가 힘들다면 레버리지 쪽으로 눈을 돌려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레버리지 쪽에서 개인들이 계속 나가고 있으며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수급은 개별 종목처럼 ETF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고점 15,000원에서 내려오는 구간 동안 개인 투자자가 전부 매수했습니다. 15,000원부터 12,000원까지 끝까지 매수를 하고선 또 개인 투자자가 나갈 때 반등, 또 내려갈 때 개인 투자자 매수, 이렇게 어느 정도 수급을 체크해 보시면 개인 투자자와 반대로 가는 것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으며 참고를 하신다면 나쁘지 않게 확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인버스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최근에 하락이 끝이 난 다음에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개인 투자자가 나간다는 점, 이 개인 투자자랑 반대로 간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코스닥 인버스, 기관 투자자도 더 이상 지수가 하락하지 않을 거에 돈을 걸고 있으며 외국인 선물 매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만기일 때문인지는 만기일 이후의 수급 상황을 체크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접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인버스 2배, 이게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걸 보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결정을 짓지 못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은 거에 의미를 둬야 되며 미국 지수와 함께 우리나라 지수도 이 추세를 깨버리는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줘야겠습니다. 추세 매매 누구나 쉽게 대응할 수 있으며 캔들로 인한 대응법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선물지수, 환율, 저점 파괴 유무 등 이렇게 체크해줘야 될 것만 부지런하게 체크를 해준다면 누구나 쉽게 대응이 가능할 겁니다. 주식 복잡하게 생각할수록 어려워집니다. 이것저것 대입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눈에 보이는 추세를 따르고 최대한 미련 없이 원칙대로 빠르게 대응을 해주는 게 큰 손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수익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